김장 작물로 대표적인 작물이 김장배추와 김장무가 있습니다. 앞서 김장배추 재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김장무는 김장배추보다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초보 농부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김장무 심기 전 해야 하는 일과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 재배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추위와 더위에 약한 작물입니다. 무는 15도에서 35도 온도에서 싹이 발아하며 4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싹이 발아하지 않습니다. 무 생육 적정 온도는 17도에서 20도이며 다 자란 무는 0도 온도에서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은 60에서 80%가 적당합니다. 토양 수분이 많으면 뿌리 호흡에 의해 산소가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뿌리 생육을 방해합니다. 무생육 기간 동안 토양이 건조하면 뿌리가 터지고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뭄 상태가 지속되면 생육 저하뿐만 아니라 쓴맛과 매운맛이 강해집니다. 일조량도 수분과 못지않게 무생육에 중요합니다. 무 광포화점은 5만 럭스로 다른 작물에 비해 강한 일조량을 요구하는 작물입니다. 일조가 많으면 지상부 잎이 잘 자라고 뿌리가 충실히 굵어집니다. 반면 일조가 적으면 양분의 공급이 적어져 뿌리가 굵어지는 것을 저해하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무는 약한 산성 토양이 좋습니다. 토양이 깊고 보수력이 좋으며 물빠짐이 좋은 토양과 점토 성분이 25에서 50%인 양토에서 식양토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단단한 토양에서는 무가 딱딱해지고 광택이 불량한 무가 나오며 끈끈하고 차진 토양에서는 무가 구부러지거나 수확 전에 터지고 뿌리 썩음 현상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김장 무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 배추의 경우 봄밭에 모종을 심는 것을 추천드렸지만 김장 무 경우에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장무 재배기간은 70일 정도로 김장배추 모종 심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중부 지방의 경우 10월 하순쯤에 된서리가 오기 때문에 무생육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처서를 전후로 하여 파종을 해줍니다. 추위가 늦게 오는 남부지방의 경우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파종을 하여 서리가 오기 전 12월 초순까지도 수확을 합니다. 다음은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이며 초기 밑거름 작업이 전체 재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파종 시기 3주 전에 퇴비와 고토석 해비료를 넣고 약 25cm 깊이로 깊게 토양을 갈아줍니다. 무파종 시기 1주 전에 복합비료를 넣어주고 토양을 섞어줍니다. 밑거름 작업을 마친 텃밭에는 씨앗을 심기 위해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둑 너비는 100에서 120cm로 만들어 두 줄로 심어주고 두둑 높이는 15에서 20cm로 해줍니다. 다음은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 배추와 달리 김장무는 모종을 심는 것보다 씨앗을 봄밭에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와 같은 뿌리채소일 경우 모종을 심는 경우 뿌리가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랑이 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을 봄밭에 심는 것이 뿌리가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씨 파종하는 방법에는 전뿌림 방식과 줄뿌림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뿌림 방식으로 파종하며 포기 간의 간격을 25cm로 구덩이를 2cm 정도 만들고 씨앗을 3개에서 4개 심어줍니다. 씨앗은 2cm 간격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뿌려주고 1cm 정도 흙을 덮어줍니다. 줄뿌림 방식은 2cm 깊이의 씨앗을 1cm 간격으로 한 개의 씨앗을 올려놓고 1cm 정도 흙을 덮어줍니다. 다음은 물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배추보다 더 많은 물을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주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김장무 재배 기간에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더욱 물주기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장무는 많은 병해가 발생하지만 물주기 작업만으로도 각종 병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일에서 3일 주기로 물을 주며 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3번에서 4번에 나누어서 흠뻑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솎아주기와 웃거름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무 솎아주기 작업은 재배 과정에서 총 2번 진행을 해줍니다. 1차 솎아주기는 파종 후 15일 전후에 본잎이 2장에서 3장 되었을 때 2포기 정도를 남겨두고 솎아줍니다. 이때 어린 묘에 닿지 않도록 유기질 퇴비에 복합비료를 섞어 1차 웃거름을 주며 이 시기에는 요소 등 질소질 비료의 양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웃거름을 줄 때 무뿌리에 너무 가깝게 비료를 줄 경우 뿌리가 썩거나 포기가 말라 죽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어 주거나 비 오기 전날쯤에 두둑 1안간의 바닥에 그냥 뿌려 주어도 됩니다. 2차 솎아주기는 본잎이 6장에서 7장 되었을 때 마지막 한 포기만 남겨두고 솎아줍니다. 이때 솎음을 한 무는 음식재료로 사용하며 솎아주기 작업 시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며 아래 부분을 부드러운 흙으로 복토해줍니다. 2차 웃거름은 2차 솎아주는 시기나 솎음을 한 후 15일 정도 지나 생육 상황을 보아가면서 주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뿌리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이므로 칼이 성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솎아주기 작업을 하고 나면 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북주기 작업을 해주고 텃밭의 잡초 제거를 위해 김매기 작업도 같이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김장무 생리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생리장애로는 붕소결핍증이 있습니다.
붕소결핍증은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거나 석회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붕소가 부족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뿌리 비대가 시작될 때 새잎이 안쪽으로 말리며 잎자루와 무뿌리 표면에 부스럼 딱지가 발생합니다. 뿌리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며 심할 경우 속이 비어버립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전 밑거름을 적정 12량을 사용하고 물 1000kg에 붕산 3g을 녹여 옆면 살포합니다. 다음은 뿌리 터짐 증상입니다. 뿌리 터짐은 내부 조직이 외부 조직보다 비대가 빠를 때 발생하고 질소비료 과다 사용으로도 발생을 하며 토양이 건조하고 다습한 조건일 때도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전 밑거름 적정 12량을 사용하며 깊이 가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가랑이무 증상입니다. 가랑이무는 미숙태비에 의해 발생하고 고농도의 비료를 뿌리 가까이 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충이나 풍뎅이유충 등 토양 해충이 뿌리를 가해 시 발생하고 경토가 낮은 경우나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에서 잘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밑거름은 파종 전 최소 2주 전에 사용하고 밭 만들기 작업 시 토양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들이 증상입니다. 바람들이는 동화 양분 축적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야간의 고온 현상으로 뿌리 생육이 정지되거나 양분 과다 소모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늦추거나 추대했을 때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조기 파종 시 수확을 너무 늦추지 않게 주의하고 기비료 유기질을 충분히 시비하고 재배 도중 비료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추비합니다. 다음은 김장무 주요 병의 방제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병해로는 균핵병이 있습니다. 균핵병은 생육 초기에는 잎자루와 잎에서 발생하고 감염 부위에 흰 균사가 자라면서 식물체가 물러썩고 추후 부정형 검은 균핵이 형성됩니다. 생육 중기 이후에는 뿌리 상부와 잎자루에서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비닐 멀칭을 통해 재배하면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식물체와 주변 흙을 일찍 뽑아내어주며 땅속 깊이 묻어주고 연작을 피해줍니다. 다음은 흰무늬병입니다. 흰무늬병은 잎의 표면에 회갈색의 작은 병무늬가 생겨 점차 확대되며 백색의 원형다각형의 병반으로 되고 오래된 잎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병든 잎은 조기 제거하고 생육 후기에 비료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시비합니다. 다음은 세균성검은무늬병입니다. 세균성검은무늬병은 수침상에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추후 회갈색의 잎맥 주변에 부정다각형의 병반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생육 중기 동수화제를 사전에 뿌려 예방하고 연작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노균병입니다. 노균병은 초기에 연맥 주변부터 청백색의 병반을 형성하고 후에 회백색의 병반으로 변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병든 잎은 조기에 제거하고 토양이 과습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음은 검은 뿌리 썩은 병입니다. 검은 뿌리 썩은 병은 무 전체 재배 기간에 발생하고 유묘기에 배축이 검게 썩고 생육 중기에는 뿌리의 지하부에 부정형의 검은 반점이 형성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배수에 철저히 하며 강우 직후 항생제 계통 약제를 충분히 살포합니다. 다음은 시드름병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금지하고 석회 사용을 통해 적정 토양 산도를 유지하며 토양 선충이나 토양 미소동물 구제에 대해 철저히 합니다. 다음은 뿌리혹병입니다. 뿌리혹병은 이 병주의 뿌리는 크고 작은 혹이 여러 개 형성되며 갈색으로 변하고 악취를 내며 부패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다조매입제로 토양을 훈증하고 후룬사이드 수화제 2000배액이나 호간나 분재를 살포합니다. 다음은 점균병입니다. 점균병은 잎에 까만 중구형의 병원균 포자낭이 형성되며 증상이 심해지면 잎 전체가 파리똥 모양의 검은 점으로 뒤덮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적용약제를 5에서 7일 간격으로 2에서 3회 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썩은병입니다. 검은 썩은병은 잎끝이 청백색에서 담갈색으로 마르면서 변하며 도관이 검게 변하고 후에는 중심부가 흑색으로 부패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동제나 가스란 수화제를 사전에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김장무 주요 충해 방제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충해로는 배추좀나방이 있습니다. 배추좀나방은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최고로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적용약제를 살포하며 동일약제 연용을 피하고 생물적 방제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복숭아 혹진딧물입니다. 복숭아 혹진딧물은 잎 뒷면에 기생 식물체의 즙액을 흡집하고 잎은 오그라지거나 말리며 진딧물에 의해 그을음병, 바이러스병이 유발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동일계통이 아닌 약제를 번갈아 살포합니다. 다음은 벼룩이벌레입니다. 벼룩잎벌레는 어린 모종에 피해가 많으며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피해가 심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전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하며 생육 중에는 적용약제를 살포합니다. 다음은 좁은 가슴 잎벌레입니다. 좁은 가슴 잎벌레는 가을에 파종하는 무나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파종 후 싹트기 전부터 방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둑나방입니다. 도둑나방은 봄과 가을에 피해가 심하고 결구 채소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식해합니다. 그리고 성충은 포기 속으로 들어가서 약제에 노출될 기회가 감소하여 방제하기 어려워지니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잎벌레입니다. 무잎벌레는 유충이 십자화과 채소 등의 잎을 갉아먹으며 특히 가을에 피해가 심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솎아주기 작업을 철저히 하고 애벌레의 피해가 보이면 적용약제를 바로 살포합니다. 오늘은 김장무 심기 전 해야 하는 일과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